기초간호 임상실무 라니 간주스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간호조무사는 환자가 자기 간호 수행을 할 수 있는 정도라든지 요구와 기호에 따라서 위생관을 도와야 하는데 가장 많이 하시는 것이 목욕입니다. 그래서 목욕의 종류를 보면은 일단은 침상 목욕과 통목욕, 그 다음에 자욕과 미온수 스폰지 목욕 등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침상 목욕을 하게 될 때는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방온도는 얼마나 되죠? 방온도 같은 경우는 보통 20에서 22도십니다. 그리고 밤에는 18도씨로 해서 약간 차게 해서 이불을 덮고 주무실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근데 이때 이거보다는 평상시에 병실 온도보다는 좀 높아야겠죠. 침상 목욕을 실시하니까. 그래서 20에서 23도씨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물 온도도 목욕은 43에서 46도씨가 적합합니다. 그리고 아동이라든지 유아라든지 이럴 때는 38에서 40도. 그리고 시간은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이고, 그러면 통목욕 같은 경우는 목욕실의 온도가 약간 더 높아야 됩니다. 그리고 창문도 닫아야 되고요. 그래서 24도. 그리고 42도에 성인은 42도에서 44도. 그 다음에 유아나 아동은 40.5도. 그리고 통속의 물은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의 물을 받아놓고, 그리고 20분 이상 물속에 있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5분마다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자욕 같은 경우는 보통 40에서 43도. 보통 자욕은 어떤 사람 치질 수술 후라든지 회음부에 상처가 있다든지 이럴 때 실시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5분에서 10분 정도 하고요. 하루에 3, 4회 정도 하고요. 그 다음 미온수 스펀지 목욕 같은 경우는 보통 열이 날 때 하는 건데 소양증에도 하기도 합니다. 보통 그렇지만 대개는 열 높을 때 실시하겠는데 보통 체온보다 낮은 30에서 33도의 물을 하고요. 그리고 보통 20에서 30분 정도 하루에 3번 정도, 하루가 아니라 3회 정도로 닦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오한을 호소할 때는 멈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침상 목욕의 목적을 보게 되면 보통 부동 환자에게 침대에서 피부를 청결히 하고 혈액순환을 증진시키고 그리고 신진대사를 촉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피부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욕창이라든지 등 쪽에 있는 피부 상태 관찰하면서 청골 쪽에 아무런 물집이라든지 열감이라든지 없는지를 체크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스스로 하도록 격려함으로써 운동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상 목욕의 목적이고요. 그리고 보통 침상은 보통 목욕을 할 때 간호조무사로부터 환자가 멀리 있는 쪽을 팔을 먼저 씻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는 먼 쪽의 팔이나 신체를 먼저 씻는 것이 씻어서 깨끗해진 부분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때문에 멀리 있는 쪽을 먼저 씻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비루간의 감염 방지를 위해서 눈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닫고요. 눈곱이 끼어 있을 경우에는 눈곱이 끼지 않은 쪽부터 닫도록 하고, 그리고 비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욕담요를 밑으로 접어 내린 후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서 배부인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의 방향에 따라서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 복부를 씻고 목욕담요로 가슴과 복부를 덮어줄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목욕 후에 발톱은 일자로, 손톱은 둥글게 깎고, 그리고 옷을 벗기고 침대를 가능한 한 평평하게 하는 것이 좋고요. 팔은 목욕 수건을 반대쪽 팔 밑에 깔고 하박에서 상박으로, 말초에서 중심으로, 팔에서 어깨 쪽으로 씻어서 정맥 혈행을 증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침상 목욕 시 씻는 순서를 보게 되면은 눈에서 코, 볼, 입, 이마, 턱, 귀, 그 다음에 목이나 손이나 팔 할 때 말초에서 중심으로, 팔에서 어깨 쪽으로, 가슴은 둥글게, 복부는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그리고 발, 다리, 발 쪽도 발 쪽에서 대퇴 쪽으로 닦아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등 쪽으로 해서는 등이나 둔부 쪽으로 그래서 닦아주시고, 그 다음 회음부는 요도에서 질 항문순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손톱을 깎을 경우에 둥글게 발톱을 일자로 잘라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통목욕을 보게 되면은 보통 목적이 움직일 수 있는 환자의 경우는 의사의 처방하에 간호사의 허락 후에 시행하고요. 그 다음 목욕실 실내 온도는 아까 말했듯이 24도 정도가 좋고, 목욕통에 2분의 1이나 3분의 1 정도의 물을 받아 놓고
물의 온도는 아까 성인의 경우는 42도에서 44도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유아 같은 경우는 40.5도 정도로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허약한 환자라든지 안정하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는 의사의 허락 후에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요 좋고요. 그 다음에 통목욕 중에 어지러운 증세를 일으키거나 졸도했을 때 가장 먼저 통 속에 물을 먼저 빼고 머리를 평평하게 수평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올려줌으로써 도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주 들여다보고 20분 이상 물속에 있지 않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자주 들여다보는 걸 5분마다 체크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편마비 환자가 통 목욕 시 욕조에 들어가고 나올 때는 건강한 쪽부터 움직이게 하고 여러분들은 마비 쪽을 지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올 목욕인데요. 알코올은 치료적 목욕이라 할 수 있고 의사의 처방으로 얼굴을 제한 전신에 닦습니다. 그리고 목욕 전에 TPR을 측정함으로써 목욕 전후에 열의 떨어짐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32도 정도의 물에 알코올이 30에서 50%의 알코올을 믹스해서 사용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머리에는 얼음 주머니를 대주고 발치에는 더물 주머니를 대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목욕이 끝나고 30분 후에 체온을 다시 측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노인 환자라든지 피부병 있는 환자 등은 알코올 목욕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목욕 중에 자주 찬물을 복용하게 함으로써 조금씩 마시게 함으로써 탈수를 예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욕 같은 경우는 이것도 치료적 목욕인데 보통 염증 감소라든지 우리혈 예방, 골반각 내의 충혈이나 염증의 완화라든지 자연 변이를 돕고 부위의 불편감을 완화시킬 때, 그 다음에 치질로 인한 상처를 치유를 촉진한다든지 방광경 검사 후에 동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자욕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보통 세수대야에 2분의 1 정도의 물을 담고 대야에 끓이거나 수돗물로 끓여서 손으로 만져서 따뜻한 정도가 느낄 정도로 사용해야 되는데 보통 그 온도가 40에서 43도씨 정도고요. 그리고 식힌 후에 넓은 세수대야에 3분의 2 정도 채운 다음에 낮은 의자 위에 올려놓고 엉덩이를 충분히 담글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수대야 쭈그려 앉지 말고 그대로 걸터 앉아야 하고 쭈그려 앉는 자세는 피가 아래로 몰려서 혈액순환에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욕은 1회에 한 5분에서 10분 정도가 해주시는 하고요. 그 다음에 하루에 3, 4일씩 꾸준히 해야 되고 자욕 중에 물이 식으면 뜨거운 물로 보충할 수 있고 자욕을 하는 동안 대상자에게 허약감이라든지 피로감이 있을 때는 주의해서 관찰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근데 자욕기가 있기 때문에 세수대야를 끓이거나 그러지는 않아도 됩니다. 온도만 맞춰놓고 편하게 할 수 있으니 그것도 알아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조 목욕이나 전분 목욕은 치료적 목욕이고요. 전신 소염증 있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목욕법이고요. 찬수건 목욕은 열을 내리고 혈관 수축에 도움이 되고 부종 완화에 좋습니다. 그 다음 미온수, 그 다음 오일 목욕 같은 경우는 조산하나 피부가 건조하거나 습진 있는 아이인 경우에 사용하고요. 그 다음 미온수 목욕은 수양증이 있거나 주로 고열 환자에게 많이 적용하고요. 그래서 체온이 내려갈 때까지 세 번 반복 시행할 수 있고 3번 이상 사용하게 되면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가 오한을 호소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중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3번 시도할 때 한 3회 정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손발 끝에서 시작해서 사지 말단부로 중앙 쪽으로 서서히 닦아주고 그리고 겨드랑이나 사타구니를 잘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열이 잘 전도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닦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의 온도는 체온보다 낮은 30에서 33도씨 정도 20에서 30분 동안 시행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원부 간호인데 회원부 간호는 보통 목적을 보면은 비뇨기계 감염이라든지 아니면 과도한 질 분비물을 나타난다든지 농축된 소변 배설을 보인다든지 그 다음에 분만후라든지 직장 질 부위의 수술을 받은 경우에 흔히 이용될 수 있고요. 여자인 경우에는 무슨 치해를 취하냐면 배행 Y로 누워서 무릎을 굽히고 회음부를 노출시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닦는 순서는 보통 대음순에서 소음순 방향으로 닦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치골 부위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고 겹친 부분은 세심하게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등 마사지인 경우는 보통 국소적 순환 증가라든지 전신적 순환 자극, 근육의 긴장 완화 등이나 등 마찰 시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20에서 50% 알코올이나 크림 등을 사용합니다. 등 마사지 할 때 뼈 돌출 부위라든지 천골 부위가 붉게 변할 경우에는 마사지를 중단하시고 그리고 치기를 해줌으로써 체위 변경을 시켜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등 마사지 금기 환자는요, 보통 염증이나 악성 종양 소포가 주위 조직으로 퍼질 염려가 있을 때라든지 급성 전염성 질환이나 전염성 가능성 있는 피부 조직일 때든지 아니면 골수염 환자나 심하게 허약한 사람일 때라든지 혈전선 정맥염이 있어서 색전의 위험이 있는 환자나 아니면 늑골 골절 환자, 심근경색증이 있거나 고혈압 환자인 경우 또 한홍성 피부에 있는 환자들은 등 마사지를 실시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구강간호인데요. 구강간호 같은 경우는 칫솔은 부드럽고 털이 많고 그리고 구강의 모든 부분이 충분히 닿을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그리고 칫솔을 쥐는 힘이 감소된 노인에게는 손잡이가 큰 것이 바람직하고요. 그리고 칫솔은 보통 치실 같은 것도 하시는 칫솔은 칫솔질 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칫솔질 후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산화수소 같은 거는 구취 원인 제거와 백태긴 혀의 죽은 조직을 제거에 효과적이지만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에는 치아의 에나멜층을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철저히 헹구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유실에 들어가거나 무의식이나 경련 환자의 경우는 의치가 기도로 넘어가서 질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치를 반드시 빼놓도록 하고요. 그리고 잇몸이 상했을 때는 면봉에 붕산수를 묻혀서 닦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수 구강 간호 대상자로는 어떤 환자들이냐면 비관을 삽입하고 있다든지 무의식 환자라든지 장기간 금식 환자라든지 편마비 환자라든지 탈수 환자, 안면 마비 환자라든지 산소요법을 시행 환자들은 특수 구강 간호를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특수 구강 간호 시에 사용되는 용량을 보면은 보통 붕산수 2 내지 3%의 붕산수, 2 내지 3%의 중조주라든지 가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에는 보통 1대4로 믹스해서 사용하는데 1이 가산화수소고 물이 4입니다. 그리고 0.9%의 생리식염수라든지 글리세린이나 미네랄 오일 같은 경우는 입술에 바르는데 이것들이 오일이기 때문에 흡인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클로르 헥시딘 같은 경우는 구강 간호할 때 원액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치 관리인데 의치를 씻을 때는 보통 떨어져서 파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면대 위에 젖은 수건을 깔고 세척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의치는 흐르는 찬물에 세정제와 칫솔을 사용해서 닦아줘야 되고 그리고 의치를 보관할 때는 변형을 예방하기 위해서 의치가 청결할 수 있도록 깨끗한 컵에 찬물을 부어서 축축한 상태로 뚜껑을 덮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물 같은 경우는 의치의 모양을 변화시키고요. 마른 상태로 보관하면 모양이 비틀어지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항상 찬물에 담궈 놓는 것이 좋고요. 위아래 딱 붙여서 담궈 놓는 것이 좋습니다. 뚜껑 있는 곳에. 그 다음에 두발 같은 거는 침상 간호. 두발에서는 침대 높이를 허리 높이를 해서 머리를 감겨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목에 과도한 신전을 막아주기 위해서 목 쪽으로 수건을 말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환자의 눈과 웨이드에 비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작은 수건을 올려줄 수 있고요. 그리고 혈액이 머리에 붙어 있는 경우는 물을 묻히기 전에 혈액의 용해를 위해서 머리를 과산화수소로 닦고 헹궈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개인위생 돕기를 하고요. 그 다음 문제풀이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보면은 침상에 누워있는 환자의 세수를 도울 때 닦는 순서. 아까 눈과 코, 입, 이마, 귀로 순서로 한다고 했고요. 그리고 이게 전신으로 갈 때는 귀에서 목 쪽으로 나서 그 다음에 팔에서
겨드랑이 쪽으로 닦아주시고 그런 다음에 팔이 끝나면 가슴을 둥글게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복부로 내려와서 배꼽을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주물러 주시고 그 다음에 발 쪽으로 가서 발에서 대퇴 쪽으로 그리고 등 쪽으로 가서 등에서 목에서 엉덩이 쪽으로 닦아주시고 그리고 다시 앞쪽으로 와서 회음부를 닦아야 되는데 회음부는 요도질 항문순으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발톱이나 손톱은 둥글게 닦아주시고 발톱은 일자로 깎아주시는 게 좋고요. 이런 순서로 행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배뇨 곤란 시 두 번째 문제를 보면은 자연 배뇨를 유도하거나 치질 수술 후에 수술 부위의 치유를 위해서 자역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옳은 것은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혼자 둔다. 아까 프라이버시가 아니라 어지럼증이나 약간 그런 것이 있어놨기 때문에 주의해서 관찰하라고 했습니다. 온도는 40에서 43도씨가 좋고요. 맞고요. 쭈그리고 앉는 자세는 혈액을 밑으로 몰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의를 다 벗기는 게 아니라 하의쪽, 아래쪽만 벗기고 그리고 덮고 있을 때는 앉아있을 때 목욕담으로 덮어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자역시는 보통 1회에 한 번 시작할 때 5분에서 10분 정도에서 하루에 3, 4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남녀 회음부 간호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은경은 요도구로 해서 원을 그리고 바깥 방향으로 닦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닦는 순서가 대음순, 소음순, 요도순으로 닦아야 되고요. 하의만 벗기도록 하고 한 개의 숨으로 여러 번 닦는 게 아니라 한 번만 닦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항문에서 요도 쪽이 아니라 요도구에서 항문 쪽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1번이네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의치 관리로 옳은 것은 칫솔을 전용 세제로 사용해 닦는다. 이거 맞죠? 취침 시 이치를 끼고 자게 한다. 기도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끼면 안 됩니다. 잇몸을 건조시킨다 아니죠. 잇몸을 약간 축축한 상태로 해서 부드럽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건조한 곳에 아니죠. 건조한 곳에 마른 상태로 보관하게 되면 비틀어진다고 했습니다. 뜨거운 물은 모양이 변형을 이루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답은 1번. 그 다음 통명호 방법에 대해서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창문을 열어두는 게 아니라 체온 관리를 위해서 닫아두고 온도는 24도 목욕통에 물을 가득 받는 게 아니라 2분의 1에서 3분의 1 정도 환자를 40분 이상 물속에 있는 게 아니라 20분 이상 정도로 그리고 5분마다 체크하고요. 목욕통 바닥에 미끄럼 방지용 발판을 깔아준다. 좋죠. 환자가 목욕 안에 있는 상태에서 아니라 목욕물을 더 받아야 할 경우는 환자가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뜨거운 물을 받고 다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아까 편마비 들고 날 때는 어느 쪽부터 건강한 쪽부터 들어가야 합니다. 편마비 환자 같은 경우. 그리고 6번 같은 경우 시질 환자 항문 부위의 상처 치유와 소염 작용을 위해 적용할 수 있는 목욕은 자역이죠. 네. 그 다음에 구강간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니죠. 칫솔무는 수이 많고 부드러운 칫솔을 사용해야 되고 장기간 금식 환자 구강간호 금기가 아니죠. 장기간 금식 환자도 구강간호 해줘야 되고요. 입안을 닦아내 혀 안쪽을 깊숙이 닦으면 아니죠. 네, 기도에 흡인될 수 있기 때문에 깊숙까지 그러면 구역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잇몸이 상했을 경우 칫솔로 잇몸이 상했을 경우에는 붕산수로 큐팁이나 솜으로 큐팁으로 닦아주시는 거 좋고요. 입가에 물기를 닦고 입술에 바셀린 크림을 바른다. 맞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영양간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